자기야, 내 프로포즈 받아줘서 고마워. 자기같이 멋진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니. 자기가 나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자기같이 칠칠 맞은 사람이 나 없이 어떻게 산다고. 맞아,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여태까지는 내가 장남이고 동생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 나름 똑부러지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 나도 누구한테 보살핌 받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말이야. 그래. 우리 서방 참 귀엽지. 아무리 그래도 알지? 우리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결혼 못하는 거. 나는 서로 집안에 기대는 거 딱히 원하지도 않고 나도 아직 학생이잖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어렵게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나도 자기 졸업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때까지 돈 모으고 있을게. 그래,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은 그날 저는 답지 않게 두근거렸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달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흔히 말하는 K장녀 스타일입니다. 이남 일녀 집안의 첫째로 태어나 말썽꾸러기 남동생 2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엄격한 누나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버릇이 사회에 나와서도 지속되다 보니 주변에서는 똑부러지지만 무뚝뚝한 언니 스타일의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해 주었던 건 남편이 유일했어요. 저보다 선배였던 그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둥이 되어주는 타입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 남동생들처럼 어딘가 하나 모자라고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었죠. 저의 이런 꼼꼼한 모습에 반했던 그는 대학 시절 내내 저를 쫓아다니며 좋아한다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를 멀리하던 저도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그에게 빠지게 되었고요. 그의 대학 졸업 후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저는 간호사 지망으로 꽤 바쁜 졸업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저의 커리어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존중해준 그 또한 기다려 주었고 그는 대기업 사원으로 저는 간호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서로 일상이 바쁘다 보니 만날 시간도 없었던 저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동거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요. 그래, 너희들 뜻이야 우리가 존중해야지. 너희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건데 반대할 수 있겠냐.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야 뭐 동거하는 남녀 흉본다고 하지만 요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니. 형편되면 결혼식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동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는 애들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냐. 안 그렇소 여보? 그래요 뭐 우리 아들 좋다니까 된 거지. 어머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 졸업하고 취직할 자리는 있고. 아, 네. 지금 실습하고 있는 병원에서 아예 정규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경력 좀 쌓으면서 돈 벌고 하면 금방 결혼 자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아주 똑똑해.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애라 내가 안심하고 우리 아들을 맡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잠시 후. 예, 잠깐 여기 앉아봐라. 네? 아직 설거지가 다 안 끝나서요. 이거 하던 것만 마저 하고. 그깟 설거지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잠깐 앉아보래도. 네, 어머님. 따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너희 시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별말 안 했다마는 뭐 볼 거 있다고 동거를 하니? 그냥 바로 시골리고 살면 되지. 굳이 동거까지 해야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금으로 결혼할 수 있고 안정되었을 때 하려고요. 지금 저도 아직 학생이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어이구 답답해. 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청춘 남녀가 정열이 없니? 정열이요? 그래 정열. 사랑이라는 건 본디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건데 서로 좋다고 물고 빨고 당장에 결혼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남사스럽게 동거를 하니?
같은 집 사는 건 똑같은데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잖니. 아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결혼이라는 게 혼인신고서에 도장 쾅 찍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문제도 있고요. 그거 그냥 양가 도움 좀 받아서 후다닥 끝내면 되는 거 아니니? 정말 낭만도 없고 여자애가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어? 하얀 드레스 입고 버진로드 걷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맹세도 하고 반지도 예쁜 걸로 끼고 그런 로망도 없니? 아니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크게 바라질 않아서요. 결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이잖아요. 나 참 정말 아들만 둘 있어서 딸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는데 너 같은 딸이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구나. 네? 맞잖아. 이렇게 칙칙한 딸이 아들이랑 뭐 그리 크게 차이가 난다고. 난 말이다. 좀 더 예쁘고 여성스러운 며느리가 가지고 싶었어.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식을 꿈꾸면서 두근두근 마음을 졸이는 그런 소녀 같은 며느리. 이렇게 무뚝뚝하고 곰탱이 마냥 둔하게 구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건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수더분해가지고는 여자가 좀 꾸미는 맛도 있고 그래야지. 손톱에 매니큐어 하나 안 바르는 게 무슨 여자라니. 아 저는 간호사라 손톱에 그런 거 칠하면 안 돼요. 위생상으로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뵙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저도 편하게 온 건데요. 그렇다고 예의 안 차린 것도 아니고 단정하게 온 건데요. 아휴 너는 글렀구나. 아이고 나는 딸복도 없고 평생 주변에 이런 무던한 인간들이나 끼고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봐. 아이고 아이고.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걸까? 시아버지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과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절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 둘만 키우셔서 그런지 딸에 대한 로망이 가득하더라고요. 감성 가득 공감력 충만한 다른 집 딸들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저를 비교하는 말을 하곤 하셨는데요. 누구는 며느리랑 쇼핑도 다닌다더라. 누구는 며느리가 해외여행 가자고 같이 조른다더라 라는 카더라 소문을 듣고 오셔서는 저에게 매번 투덜거리셨습니다. 남편이랑 아버님이 그 앞에서 말리니 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쫑알거리시더라고요. 저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남의 집 딸이 어쩌고 비교하시는 것도 딱히 상처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무뚝뚝한 스타일인 건 맞으니까요. 간호사는 여자 군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격한 곳입니다. 특히나 대학병원에서 일해보신 간호사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선배의 괴롭힘, 수간호사님의 잔소리, 3교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이 축나는 나날,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못 버틴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꽤 적응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일머리가 좋고 손이 빠르다고 칭찬해 주시는 선배들도 많았고요. 차기 수간호사 감이라며 저를 축혀 세워주시는 분들도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에이스가 된 저는 아이가 생긴 뒤에도 결혼식을 올리고 출산 육아 휴직까지 무사히 쓸 수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어머님의 투덜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후 명절. 나는 뭔 전생에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죄의 아들만 태어나? 이번에는 손녀라도 좀 보나 했더니 또 아들이라니? 아유 성질나.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아들이 뭐 어때서요? 남자아이라도 어머님 손주잖아요. 아니 뭐 그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아이 낳으라고 내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태몽도 대신 꿔줬잖니. 꽃밭에서 꽃다발 예쁘게 만드는 꿈이라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태몽은 제가 먼저 껐다고. 커다란 용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거 네가 꾼 태몽이라고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내가 얼마나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 태몽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아들놈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질려. 아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건 왜 또 그리 돌아다니는지.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손주예요. 좀 그런 반응하지 마시고 예뻐해 주세요. 어디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쁘다고 하지.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도 무뚝뚝하기 그지없거늘. 네 아들도 어찌 잘할지 뻔하구나. 어휴 답답해. 잠시 후. 아가 괜찮냐? 아버님 뭐가요? 너희 시험이 저리 말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애 태어나고서도 계속 저러니 속내는 그러지 않은 거 알지?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왕자 크고 나서도 왕자한테 계속 그러실까봐 걱정이네요. 아직은 그나마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왕자가 말 알아듣고 할 때도 저리 말하시면 아무래도 아이한테는 안 좋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본인도 생각이 있다면 애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닐 테니까. 정 안 되면 내가 크게 혼내서 단돌이 하마.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아시잖아요. 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딸 같은 며느리 원하셨는데 저처럼 무뚝뚝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실망하실 만도 하고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처럼 똑부러진 아이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데. 아들놈들이 무뚝뚝하긴 해도 너처럼 똑부러지진 않아. 알잖냐? 네 남편 은근 덜렁거리는 편인 거. 그렇긴 해요. 저번에는 아침에 나갈 때 휴대폰을 두고 나가서 점심때 다시 가지러 오더라고요. 그 띨빵한 놈. 여튼 그런 놈을 너 같은 아이가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저 철없는 예편네는 아직도 로망이니 뭐니 철없는 소리만 하니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뭐 자기가 아직 10대 소녀인 줄 알아. 너희 결혼식 때도 그래. 좀 더 화려한 결혼식이 좋다는 둥 웨딩드레스도 미니드레스 같은 게 낫지 않냐. 자기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궁시렁. 나는 뭐 본인 결혼식인 줄 알았다.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선택한 결혼인데 뭐 그리 불만이 많은지. 어머님이 좀 그러신 면이 있잖아요. 소녀 같고 좋은데요 뭘. 사람은 나이값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잖아. 어휴, 우리 손주도 이리 귀엽기만 한데 고작 딸 아니라고 저리 불만인지. 아버님이 귀엽게 생각해 주셔서 다행이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너도 참 착해서 탈이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말하려무나.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든든하네요. 태어난 손주를 보고도 예뻐해 주지 않았던 어머님은 왕자가 말귀를 알아듣고 옹알이를 할 쯤부터 조금씩 관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한 소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점점 자신의 아들을 닮아가는 손주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놓고 앞에서 딸이 좋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무시나 뒷담화도 조금씩 줄어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련님이 동서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몇 년 후. 어머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피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같이 마사지샵 가요. 아이고 그럴까 아가.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엄마 엄청 좋아하네. 며느리가 그렇게 예뻐요? 그럼 예쁘지. 애교도 잘 부려 꾸미기도 잘 꾸며 아주 여리여리하고 예쁘고 이렇게 우리 아들도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안 좋아하니?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졸업도 안 한 학생들이 뭘 그리 급하다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아가 너는 아직 취업 확정도 안 되었다고 하지 않았냐. 서로 좋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혼이라는 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야. 당신도 참 남녀가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그런 걸 일일이 따져요 따지긴. 애들이 좋다는데 우리는 그냥 믿고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우리 결혼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일하면서 다 갚을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형 결혼하는 거 보면서 너는 뭐 깨달은 것도 없냐? 부모님 부담 주기 싫다고 자기들이 자리 잡고 나서야 결혼식 올린 거.
아니, 아버지, 그때 형은 딱히 급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모으고 결혼한다는 생각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버님. 지금 제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 어떻게 당장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해요? 그래, 그래. 애들 말이 다 맞아요. 배 더 나와서 드레스 못 입기 전에 얼른 결혼해야 하는 거지. 그럼 애 낳고 결혼하면 되는 거지. 배 나와서 신경 쓰이면 애 놓고 안정적일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리 급하게 결혼식을 못 올려서 그래.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생각 없는 말이에요. 애 낳고 결혼을 하라니 그게 말이나 돼요?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게 안 될 건 또 뭐야?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죠. 새 며느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버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결혼식이랑 집만 좀 도와주시면. 됐다. 내가 그래도 애 생겼다고 책임감 가지고 결혼하려는 거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졸업도 하기 전부터 결혼식을 한다고 하질 않나. 집이고 결혼식이고 전부 도와달라고 하질 않나. 본인 능력이 없으면 책임질 일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난 절대로 너희 결혼 지원 못 해준다. 그리 알아라. 잠시 후. 아니, 당신은 정말 애들 서운해서 가버렸잖아요. 임신했다는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요? 매정은 무슨, 오자마자 아양이나 떨 줄 알고 돈 달라 하는 애들이 뭘 그리 잘났다고. 내가 잘 해줘야 해. 난 그 꼴 못 봐. 애가 먼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할 생각을 해야지. 부모 돈으로 결혼 해결할 생각을 하는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불효자놈 자식. 그냥 애비한테 돈 털어가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아니, 청춘 남녀가 불같은 사랑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 부모가 지원해주는 게 그리 어려워요. 애들 사랑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럼 그게 당연해. 어이구 두야. 당신은 그놈의 로맨스다 뭐다 그런 것 좀 끊어. 현실을 좀 살란 말이야.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이제 성인이야.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아가, 네가 좀 말해봐라. 이게 부모한테 지원을 바랄 일이냐? 그래, 뭐 집이야 자기들 돈이 없으니 부모한테 바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뭐 집을 사주니마니 결혼식을 하니마니 이런 거를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아닐 건 또 뭐예요. 아이들 힘들게 사는 거 도와줄 생각은 못할 망정 무뚝뚝하니 자기랑 똑같은 며느리한테 그런 거 물어서 뭐해요? 뻔히 당신 편이나 들 텐데. 이 애팬내가 진짜. 아무튼 나는 돈 못 줘. 그리 알아. 진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여기서 화내신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 천천히 생각을 좀 해봐야. 너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당신 진짜 그렇게 매정하게 굴 거예요, 진짜? 당신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두고 봐요. 이러실 거면 저 왜 부르셨어요? 어렵게 두 분을 중재하고 난 뒤에도 수시로 싸움은 지속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도련님은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었고 아직 대학생이던 동선은 물론 동선의 친정도 그리 돈을 잘 버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 말하니 두 사람은 급했던 모양입니다. 굳건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시던 아버님의 마음을 돌리는 걸 포기한 두 사람은 어머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어디서 난 돈인지 자신이 모아두셨던 쌈짓돈을 꺼내 겨우 두 사람의 결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결국 제가 설득하여 결혼식에는 겨우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도련님네 생활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저와는 다른 마치 딸처럼 사근사근이 구는 동서가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딸을 낳은 동서 덕분에
어머님의 입꼬리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님, 저 이번에 너무너무 예쁜 아기 옷을 발견했는데 이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동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매번 사달라고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게다가 그거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잖아. 엄청 비싼 거라 어디 회사 사장 아이들만 입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이 참 형님도 요즘은 이 정도는 다 입어줘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는 거라고요. 요즘 애들 학교 가서도 옷차림이나 브랜드 같은 거로 얼마나 차별 당하는지 형님은 모르세요? 아직 공주 유치원 갈 나이도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신생아한테 비싼 옷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어머님, 형님이 또 잔소리해요. 뭐, 또 무슨 일로 잔소리를 한단 말이야? 어머님, 동서 좀 말려보세요. 애들은 어차피 비싼 옷 사줘도 오래 못 입어요. 그런 것도 모르시고 계속 그렇게 옷 사주고 그러면 애들 버릇만 안 좋아져요. 아니, 옷 좀 사주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내 손녀 옷 사주겠다는데? 그리고 여자애들은 원래 옷 같은 거 신경 많이 써줘야 하는 법이야. 너는 칙칙한 아들이나 키우니까 그런 패션 감각 같은 것도 모르니?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신생아인데 무슨 저런 비싼 옷을. 신생아라도 딱 보이기에 차이가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예쁜 옷이니까 더 비싼 법인 거지. 이맘때가 가장 예쁜데 예쁘고 비싼 옷 좀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 으이구, 아무튼 칙칙한 곰탱이 며느리는 이런 걸 모른다니까. 그래, 우리 새아가 무슨 옷이 가지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 최고! 봤냐, 곰탱이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날 저녁. 아휴, 자기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뭐 늘 그렇듯 어머님이랑 동서 때문이지. 엄마가 또 무슨 소리 해? 그래도 애 낳고 얼마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또 딸 타령하고 그러신 거야?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 내가 언제 어머님이 딸 타령하는 거에 상처받은 거 봤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자기가 한숨을 그렇게 쉬니까. 딸 타령하시는 것보다는 동선애한테 계속 돈 퍼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 아, 재수씨나 동생놈이 계속 엄마한테 돈 달라 뭐 사달라 하는 그거? 애기옷 사달라 어쩐다 그러는 것도 그렇고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아서 그래. 서방님도 그렇지만 동서도 계속 어머님한테 사달라고 조르니까 아버님도 안 좋아하시는데 어머님은 계속 좋다고 해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언젠간 화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싶다. 정말로 그럴까봐 걱정이야. 한 달 후. 이 낮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아가, 나다. 헉,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그냥 너희 집으로 왔다. 잠시 여기 있어도 괜찮겠니? 네,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마침 보리차를 끓였거든요. 그래, 고맙다. 갑자기 저희 집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쯤이면 회사에 계실 시간 아니신가요? 아,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연차 쓰고 있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말도 마라.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너희 시동생 부부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선 다짜고짜 우리랑 산다고 그리 말하지 않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 갑자기 같이 산다뇨? 신혼집 다 해주셨잖아요. 급하게 구하느라 전세였지만 그래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을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이리 왔다. 그나마 결혼식은 내가 안 해줬어도 전셋집은 구해줬었는데 글쎄 그 보증금을 다 빼서 자기들 빚 갚는 데 썼다고 하지 않냐. 네? 서방님 빚이 있었어요? 나도 몰랐다. 그 녀석들 어린 나이부터 사치하고 다니는 것 같더니 어느새 빚이 불어서 못 버틸 정도였다고. 결국 집 빼고 보증금까지 다 털리고 왔다더라. 애까지 업고 울면서 오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떻게 그런 일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내가 그런 것만 있었으면 이렇게 열받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데 애들 엄마는 이런 꼴을 다 알고 있더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설마 빚이랑 이런 것도요? 그래. 빚 있는 것도 보증금 뺀 것도 심지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도 전부 그 예편네였지 뭐냐. 내가 화낼 것 같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오늘 내가 연차를 썼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내가 회사 간 사이 몰래 들였을 거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계속 숨어 살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몰래 숨기시고 그러셨을까요? 이미 들인 뒤에는 내가 못 내쫓을 줄 알았던 거겠지.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와 버렸다. 어휴 두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일단은 진정하세요 아버님. 그러다 혈압 오르겠어요. 차 마시면서 진정하시고 저희 집에서 쉬고 계세요. 남편한테 제가 전화해보고 퇴근하고 시댁 한번 들러보라고 말해둘게요. 그래, 역시 너밖에 없다. 아니에요. 점심 아직 안 드셨죠? 닭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어휴, 그래. 열받아서 거한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것 같구나. 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녹두도 넣어서 고소하게 끓여 드릴게요. 연락을 받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도 서방님도 동서도 딱히 잘못했다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머무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머리를 싸맨 아버님은 하루 정도 깊이 생각하시더니 곧 어머님과 이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의 소녀 마인드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책임감도 철도 없이 구는 서방님 부부의 행동에 얼마나 화가 나신 건지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는 그저 아버님의 의견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고도 어머님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당신이 진짜 나랑 이혼한다고? 라고 하시는 것처럼 콧방귀나 끼실 뿐이었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서방님 결혼식 때 어머님이 뒷주머니를 몰래 차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간의 부부 생활에서 아들에게 편파적인 투자를 했다는 점 등 엄청 사소한 부분까지도 찝어 이혼 사유로 꼽으셨습니다. 만약 순순히 합의 이혼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걸겠다고요. 결국 어머님께서는 시댁 본가만 재산 분할로 받고 아버님과 이혼하는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혼 후 잠시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대로 시댁에서 동서네와 합가한 채 사셨습니다. 한 달 후. 아가, 오늘은 날도 좋은데 우리 둘이 느긋하게 장이나 보고 오련. 그럴까요, 아버님? 남편도 휴일 출근으로 바쁜데 오늘 만난 삼계탕이나 끓여야겠어요. 그거 좋구나. 기왕이면 약재도 넣고. 응?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여보, 며느라가. 아니 어머님 왜 여기에 계세요? 내가 다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 어머님, 아니 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고 일단 일어나세요. 현관에서 이러지 마시고. 아니다 아가, 들이지 말거라.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돌아가. 여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아요.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잠깐만 들어가서. 아니, 여기는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애들 집이야. 당신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 집으로 돌아가. 나 이제 그 집으로 못 가요. 이제 그 집 우리 집 아니에요. 뭐? 애들이 진비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빚쟁이들도 막 쫓아오고. 뭐? 경매? 아니 그거 당신 집인데 애들이 그걸 담보로 빚을 어떻게 진다고 그래? 내가 애들한테 진명이 줬어요. 그 여우 같은 기집애
애들 키우려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려면 자기들 명의로 관리하고 거래해야 편할 것 같다고. 그게 대출에도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참나, 결국 당신은 자업자득으로 망했다는 거네. 나도 몰랐다고요. 매일같이 뭐 사달라 알랑거릴 때는 언제고. 내가 더 이상 돈 없이 집만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바라는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잖아. 그럼 당신이 알아서 감당해야지. 여보, 진짜 나 좀 살려줘요. 조금만 이 집에서 살게 해줘요. 나 여기서도 쫓겨나면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싫어.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애들 집이야. 나도 애들한테 얹혀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고음 같다고 무시하던 우리 애들이 노력하고 돈 차곡차곡 모아 구한 집인데 그 집에 당신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여보! 이혼했으면서 여보는 무슨. 그리고 나도 여기서 곧 나갈 거야. 구한 집 빠질 때까지만 신세지고 있는 거지. 둘이서 열심히 사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어디 매일 구박하다 이제는 눌러 앉으려고 해. 염치도 없지. 당신 좋아하는 딸 같은 며느리 사랑 찾아 로맨스 찾아 결혼한 둘째 아들한테나 가. 돈이 없다니까? 그럴 걸 몰랐어. 내가 누차 얘기하고 또 한 게 그거야. 걔들이 제정신 박혔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돈 보고 어머님 거린 거지. 진짜 당신이 좋아서 그랬을까봐 착각도 오지네. 아가, 아무래도 오늘 장보기는 글렀다. 오늘은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자꾸나. 내가 사줄 테니. 네, 아버님. 나 당신하고는 이혼했어도 얘네 엄마고 시어머니야. 당신이 왜 들이라 말아야. 예,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내가 손주도 봐주고 너랑도 잘 지낼게. 곰 같다는 말, 무시하는 말 하나도 안 할게.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곰 같다고 하더라도 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아버님이시고 어머님 말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아가! 새아가! 제발 문 닫지 마! 제발! 어머님께서는 현재 본가였던 곳 근처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트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고 물건을 잘 외우질 못해 고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분이라 지금도 연락이 와 우는 소리를 하곤 하시는데요. 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끊곤 하세요. 서방님네 부부도 사는 게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서방님도 동서도 집안 막내로 오냐오냐 자라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모르니 매일 쓰기만 하는 것 같고요. 돈과 빚에 허덕이기만 하면서도 동서는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서방님에게서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 와중에도 돈을 빌려달라 하는데요. 제가 곰 같기는 해도 바보는 아니라서요. 어머님 말을 빌리자면 역시 여우처럼 사는 것보다는 곰처럼 사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